자, 정확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 세계에서 102번째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403일 만의 일인데요. 자, 오늘 오전부터 전국에서 동시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마포보건소에서 이뤄진 접종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입니다. 네, 접종실로 가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1호 접종이신데 접종하는 거 좀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약간 따끔하세요. 이런 부분은 문지르지 마시고 약 2분간 꼭 눌러주시고요. 약간 아프시거나 부어오르실 수 있어요. 관찰실로 이동하셔서 추가적인 이상 반응은 없는지 약 15분간 관찰하실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모습 보시고 계시는데요. 자, 교수님, 오늘 하루에 맞을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맞으시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네. 냉장 보관이 유통이 가능한 백신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이 백신은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을 맞으시게 되고 네. 또 자체 접종이 가능한 요양병원에서는 또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이 5일 네.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일단 보건소를 통해서 맞으시는 네. 요양시설 종사자 그리고 65세 미만의 입소자분들께서 종사자분들께서 보건소에 와서 이제 접종 받으시는 인원이 5,266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맞을 수 있는 인원이 5,200명 정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물론 여기에는 그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하시는 인원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요양병원의 일정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접종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오늘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하는 통계 인원은 5,266명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정부에서 정해놓은 이 대상자들을 순서대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나는 그럼 언제쯤 맞는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대상이 되면은 나라에서 하루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다고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큰 틀에 우선 접종 순위를 정해놔서 네. 지금처럼 1분기에는 이제 요양시설에 근무하시고 입소하고 계신 분들을 맞고 네. 또 코로나19 환자분들 직접 만나시는 치료진이라든지 역학조사관, 대응요원 이런 분들이 맞고 하지만 또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합병원이나 병원 근무자, 네. 또 119 구급대원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1분기에 이제 우선 접종을 하시게 되고, 네. 그다음에 2분기에는 이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이제 맞으시게 되는데요. 이제 65세 이상이신데 아마도 이제 80세 이상 먼저 맞으시고, 70세 맞으시고, 65세 이상 맞으시고 이렇게 되겠고요. 또 이제 지금 입소하신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적인 효과 분석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접종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국민분들께서는 이제 본인이 어느 우선 접종 대상자에 해당되시는지 네. 이런 자료 정보를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네, 어디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나요? 네, 그 코로나19 예방 접종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네. 또 접종 대상이 되시면 미리 접종 의향을 물으시는 연락이 가실 겁니다. 문자 아. 메시지나 전화 연락이 가실 네네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접종을 희망하시는지 그리고 희망하신다면 어느 날짜에 가능하신지 네.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또 가까운 접종 기간을 안내받을 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이제 접종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화 연락을 통해서 또는 네. 해당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만 아마 나중에 홈페이지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국민들께 네. 순차적으로 안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동네 보건소에 가면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동네 병의원들도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도 혹시 맞을 수가 있나요? 거기 약이 배포가 되나요? 맞습니다. 그 정부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10,000개 의료기관에 위탁 계약을 그렇군요. 맺어서 네, 독감 예방 접종 맞을 때 동네에서 맞으시듯이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맞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내일부터 또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이 지금
공항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 조금 전에 11시 5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장면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촬영한 들어온 화면인데요. 자, 11시 50분에 첫 화이자 백신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차이점은 이 영하 70도 극저온에서 유지를 하면서 보관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점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다른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관과 유통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백신이 그렇죠. 되겠고요. 전용 냉동고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전국에 한 250여 곳의 접종 센터에서만 이제 접종이 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이 조금 적겠군요. 이 화이자 백신은. 그렇습니다. 예, 그 초저온 냉동고가 있는 데서 접종이 가능한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0도의 냉동고에서도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승인이 되면은 또 이제 좀 바뀔 수가 있겠고 그렇게 네. 되면은 250여 곳을 굳이 설치를 안 해도 네. 다른 데서 냉동고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군요. 네, 또 이 초저온 백신을 또 해동해서 또 희석해서 네. 또 6인분으로 나눠서 맞고 이런 백신을 다루는 과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특수한 예방접종센터에서 훈련된 의료진에 의해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송 중에 제주도 쪽으로 가는 게 2도에서 6도 유지가 조금 안 돼서 다시 반품되는 일이 있었는데 글쎄요.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화이자 백신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